안녕하세요. 썸쌤입니다. 18과 비가 오는데 택시를 탈까요? 여기서는 뭐뭐는데 뭐뭐은데를 배웁니다. 뭐뭐는데 뭐뭐은데는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하여 뒤에 말하려는 내용의 배경이나 상황을 제시할 때 사용해요. 또 뒤에 관련이 있는 질문이나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상황을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어때요?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공원에 갈까요? 날씨가 좋은데 공원에 갈까요? 이렇게 활용돼요. 또 여러분 지난주에 뭐 했어요? 저는 명동에 갔어요. 어땠어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명동에 갔어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명동에 갔는데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서 창문을 닫고 싶어요. 친구에게 어떻게 말을 해요? 뭐뭐는데를 사용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또 저는 불고기를 좋아해요. 친구에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날씨가 추운데 창문 좀 닫아도 될까요? 또 저는 불고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활용하는 형태를 볼까요? 먼저 동사일 때 동사는 기본적으로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는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리얼 받침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는데를 사용하는 것은 먹다, 읽다, 가다, 오다, 공부하다. 받침이 있건 없건 간에 다 는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먹는데, 읽는데, 가는데, 오는데, 공부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리얼 받침일 때는요. 리얼이 탈락이 돼요. 그 다음에 는데를 붙입니다. 그래서 만들다, 살다 리얼 받침이에요. 리얼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는데를 붙여서 만드는데, 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형용사일 때, 그리고 명사에다 이다 아니다를 붙일 때 경우를 한번 봐요. 형용사일 때는 받침이 있으면은 은데, 받침이 없으면 니은데, 리을 받침일 때도 니은데, 그 다음에 불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있다 없다가 붙여서 만들어진 합성어일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받침이 있을 때 일단 먼저 볼까요? 작다 많다 하면 은대를 붙여서 작은데 많은데, 받침이 없을 때는 니은대를 붙여서 크다, 비싸다, 아프다, 심심하다. 그러면은 큰데, 비싼데, 아픈데, 심심한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 받침일 때는 리얼이 없어져요. 그래서 멀다 하면 먼데, 그 다음에 불규칙일 경우에는 춥다, 덥다 같은 경우에는요. 비읍 받침이 우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니은대를 붙여서 추운데, 더운데. 그 다음에 있다 없다 할 경우에는 없다 하면 없는데, 맛있다 하면 맛있는데, 재미있다 하면 재미있는데, 이렇게 어간에다가 는데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명사에다 이다 아니다 붙이는 경우요. 학생이다, 남자다, 학생이에다가 니은데를 붙여서 학생인데, 남자다 할 경우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자에. 자, 그러면은 남자인데 해도 되고요. 이를 집어넣어서 남자인데 이렇게도 활용이 됩니다. 자, 예문을 같이 봐요. 날씨가 좋은데 산에 갈까요? 회사에 가는데 비가 왔어요. 콘서트 표가 있는데 같이 갈까요? 배가 고픈데 식당에 갈까요? 시간이 있는데 쇼핑할까요? 날씨가 좋은데 쇼핑할까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쇼핑을 하냐고 제안을 하지만 앞에 조건은 시간이 있어서 쇼핑을 하자는 거랑 날씨가 좋으니까 쇼핑을 하자고 하죠. 이유는 다 다른 거예요. 근거는 다르죠. 짐이 무거운데 도와줄 수 있어요?
또 예문을 같이 읽어봐요. 날씨가 좋은데 공원에서 자전거를 탈까요? 교실이 추운데 창문을 닫을까요? 내일 시험이 있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불고기를 만들었는데 먹어보세요.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어제 영화를 봤는데 재미있었어요. 공포 영화를 봤는데 무서웠어요. 자, 공포와 무서웠어요는 기본형이 무섭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게요. 공포 영화를 봤는데 무서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포, 두렵고 무서움, 공포를 느끼다, 죽음의 공포, 공포 영화, 공포를 느끼다, 공포에 떨다, 공포에 사로잡히다. 예문을 읽어보면요. 끔찍한 살인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서 마을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아이들은 귀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공포에 사로잡혔다. 대화문을 볼까요? 공포 영화를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무서운 건 딱 질색이에요. 공포 영화를 봤는데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하면은 기본형이 무섭답니다. 무섭다는 어떤 대상이 꺼려지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렵다. 귀신이 무섭다. 무서운 범죄,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질병, 귀신이 무섭다. 동물이 무섭다. 자, 예문 볼까요? 아이는 혼자 자는 게 무서워서 항상 부모님과 함께 잤다. 요즘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섭다. 대화 한번 볼까요? 우리 날도 더운데 겨울에 물놀이 하러 가자. 잘못했다가 물에 빠질까봐 무서운데 다른 데 가면 안 돼? 개울이라는 것은 stream, 영어로 stream 이런 거예요. 개천 이런 말이에요. 물이 흐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또 예문을 같이 읽어봐요. 추운데 창문을 닫을까요? 얼굴이 하얀데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줄리아 씨는 아직 학생인데 다음 달에 졸업할 거예요. 머리가 좀 아픈데 혹시 약이 있어요? 시장에 가는데 무엇을 살까요? 어제 바지를 샀는데 너무 커요. 속이 좀 안 좋은데 혹시 약이 있어요? 다음 장에서 이 하얗다와 속이 좀 안 좋다는 설명드릴게요. 하얀이지만 기본형은 하얗답니다. 얼굴이 하얀데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했어요. 하얀데 했는데 하얗다가 기본형입니다. 눈이나 우유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하게 희다. 눈이 하얗다. 하얀 꽃, 하얀 색깔, 하얀 집, 머리카락이 하얗다. 눈으로 산이 하얘졌어요. 하얗다라는 게 활용이 굉장히 조금 다르게 특이하게 되죠. 하얀, 그죠? 하얘졌어요. 하얘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 위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추운 겨울이 되었다. 밤 사이에 내린 눈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하얗게 눈으로 뒤덮여 버렸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나와 달리 그 여자의 피부는 눈처럼 하였다. 속이 좀 안 좋은데 혹시 약이 있어요? 그랬어요. 자, 속이 안 좋다 하면은 소화기관, 주로 위나 장이에요. 에 문제가 생겨 불쾌감이나 통증이 있다. 통증이라는 건 아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요 증상 그랬는데요. 속이 안 좋다.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속이 메스껍다. 구토 증상이 있다.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소화가 안 된다. 이건 더부룩하다 그러는데요. 소화 불량 증상이 주로 이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볍게 배가 아프다. 약한 복통. 약한 복통이라는 것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죠.
예문 같이 봐요. 비가 오는데 택시를 탈까요? 손님이 많은데 내일 다시 올까요? 가격이 비싼데 다른 곳으로 갑시다. 외국인 유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김치가 매운데 먹어볼래요? 얼굴이 빨간데 감기에 걸린 거 아니에요? 자, 갑시다는 뭐뭐 읍시다에서 온 겁니다. 그죠? 가다가 읍시다형으로 쓴 겁니다. 자, 볼래요는 보다에서 온 거죠. 자,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갑시다 하고 앞에 나왔어요. 읍시다에서 왔다 그랬죠. 동사 뒤에 붙어서 행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합니다. 격식적인 상황에서 말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높은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뭐을까요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Korean for Beginners 1 레슨 34 주말에 같이 운동합시다 해서 나왔었어요. 혹시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여기 가보시면 돼요. 뭐뭐 합시다. 자, 대화문을 읽어볼까요? 좀 쉬다 갈까요? 네, 여기 잠깐 앉읍시다. 뭐 을까요에 대한 대답을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뭐뭐 할까요? 그럼 뭐뭐 합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매운데 먹어볼래요? 했어요. 을래요 설명드릴게요. 을래는 주로 가까운 사이와 대화할 때 비격식이에요. 구어 담아라 했어요. 말할 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문문에서 상대방의 의사나 의향을 물을 때 사용해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래요? 시험 끝나면 뭐 할래요? 피곤하면 잠깐 쉴래요? 이렇게 사용됩니다. 네, 예문 또 같이 볼까요?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 눈을 감아버렸어요. 아시죠? 자, 사진 찍어요. 하나, 둘, 셋, 찰칵 했는데 그때 딱 맞춰서 눈을 감았어요. 저는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비가 오는데 택시를 탑시다. 인사동에 갔는데 한국의 전통 물건이 많이 있었어요. 심심한데 같이 영화를 보러 갈래요? 뭐뭐 을래요 나왔죠? 민수 씨는 혼자 사는데 매일 청소를 해서 방이 깨끗합니다. 요즘 한국어 책을 읽는데 조금 어려워요. 인사동에 갔는데 한국의 전통 물건이 많이 있었어요. 했어요. 전통 물건. 전통 뭐예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면서 고유하게 만들어진 사상, 관습, 행동 등의 양식이에요. 설명 좀 어렵네요. 그죠? 사상, 관습, 행동. 자, 일단 이렇게만 배우고요. 나중에 또 자세히 하도록 하죠. 그래서 전통 의상, 한국의 한복 같은 게 한국의 전통 의상이죠. 여러분들도 또 각자 자기 나라의 전통 의상이 있어요. 그죠? 오랜 전통. 전통이 사라지다. 사라지다는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전통을 계승하다. 전통을 계승하다는 그걸 이어받아서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전통을 잇다. 비슷하죠? 계승하다, 잇다. 민속촌에는 옛 조상들이 살던 전통 한옥들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한옥 뭐예요? 한국의 오래된 전통적인 집을 한옥이라고 하죠. 심심한데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심심하다. 할 일이 없어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 심그가 없어 심심하다. 지겹고 심심하다. 나는 주말에 하루 종일 심심했다. 나는 약속이 없고 심심할 때 혼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 대화문 보면요. 주말에 무엇을 했나요? 계속 집에서 혼자 있어서 심심했어요. 네, 예문 같이 봐요. 저는 불고기를 좋아하는데 지민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같이 먹을 만한 다른 음식이 있을까요?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같이 먹으러 갈까요? 눈이 많이 오는데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고 사진을 찍을까요?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놀러 오세요. 저는 잡채를 잘 만드는데 무엇을 잘 만드세요? 잡채,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다음 장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잡채,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 등을 가늘게 썰어 기름에 볶은 것을 당면과 섞어 만든 음식.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잡채를 먹다, 맛있는 잡채, 잡채를 만들다. 잡채가 먹고 싶은데 오늘 저녁에는 잡채를 해 먹는 게 어때요? 그러면 당면이랑 채소, 고기가 있어야 하는데 당신이 가서 재료 좀 사와요. 는데, 은데는 주로 질문이나 요청, 제안, 명령을 하기 전에 그 이유나 근거를 말할 때 사용해요. 뒤에 뭐뭐 으세요, 읍시다, 을까요 같은 표현들이 자주 와요. 그 중요하죠. 그죠? 앞에 있는 이런 거는 잘 아는데 못 마는데 하는데 뒤에 이런 말들이 많이 붙는다는 거예요. 으세요, 읍시다, 을까요? 자, 읽어봐요. 어제 명동에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몸도 안 좋은데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눈이 많이 오는데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까요?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놀러 오세요. 대화문 같이 읽어볼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한국어를 배우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배가 고픈데 먼저 먹을까요? 네, 먼저 먹어요. 날씨가 더운데 창문을 열까요? 네, 창문을 엽시다. 뭐뭐 읍시다 이런 것도 나오죠. 대화문 볼까요? 날씨가 좋은데 공원에 놀러 갈까요? 미안해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 같이 못 가요. 내일부터 방학인데 무엇을 해요? 고향에 가요. 어제 영화를 봤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무슨 영화를 봤어요? 또 대화문을 같이 읽어봐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제 친구인데 지금 미국에 있어요. 어제 백화점에서 치마를 샀는데 어때요? 아주 잘 어울려요. 시험 끝났는데 영화를 보러 갈까요? 좋아요. 무슨 영화를 볼까요? 빈칸 채우기 같이 읽어봐요. 배가 고프다. 같이 점심 먹을래요? 좋아요. 뭐 먹고 싶어요? 비가 오다 우산이 없어요. 제 우산 같이 쓸까요? 짐이 무겁다.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제가 들어줄게요. 내일 시험이 있다. 아직 공부를 못했어요. 그럼 오늘 같이 공부할까요? 완성된 문장 같이 읽어봐요. 배가 고픈데 같이 점심 먹을래요? 좋아요. 뭐 먹고 싶어요?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요. 제 우산 같이 쓸까요? 짐이 무거운데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제가 들어줄게요. 내일 시험이 있는데 아직 공부를 못했어요. 그럼 오늘 같이 공부할까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연결하는 건 는데를 넣어야 되겠죠? 은데나. 공부를 하다, 친구가 왔다. 요즘 요리를 배우고 있다. 재미있다. 어제 영화를 봤다. 영화가 무서웠다. 밥을 먹고 있다. 전화가 왔다. 연결된 문장을 같이 읽어봐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왔어요. 요즘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어제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무서웠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대화문을 한번 읽어봐요. 죄송해요. 길이 너무 막혀서 도착이 늦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막힐까봐 지하철을 탔는데 저도 조금 전 도착했어요. 혹시 점심은 드셨어요? 배 안 고프세요? 조금 전에 먹어서 아직 배불러요. 그럼 바로 영화 보러 갈까요? 좋아요. 그런데 영화관이 조금 먼데 지하철로 갈까요? 아니면 걸어갈까요? 날씨도 좋은데 천천히 걸어가요. 자, 여기서는 탔는데, 먼데, 좋은데 이렇게 은데, 는데를 골고루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